오피스텔 마피라. 부동산 거품 붕괴 뇌관. 굉장히 강하게 제가 썼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품 붕괴의 뇌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P가 쏟아지는 오피스텔. 마이너스 P가 뭔가 하면요. 분양가보다 아래로 파는 것을 마이너스 P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동탄역 해리움 센트럴 3차 64제곱미터 분양가는 6억이었는데 마이너스 P 1억 1천만 원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호가가 4억 9천이 됐다는 뜻인가요? 4억 9천. 분양가보다 1억 1천만 원이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힐스테이터 청량리 더 퍼스트도 지금 보시다시피 84제곱미터가 11억에 분양이 됐는데 지금 마이너스 P가 1억 3천만 원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9억 7천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호가가?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힐스테이트 더 운정 1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4제곱미터가 8억 8천만 원에 분양이 됐는데 분양가가 1억 3천만 원 마피가 붙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P니까 7억 3천만 원이 됐다는 7억 5천만 원이 됐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입니다. 네이버에서 나오는 지표를 가지고 매일경제가 조사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뭐 분양가라는 게 호실에 따라 다르고 청수에 따라 다르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꼭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마이너스 P가 쏟아진다는 사실. 제가 왜 부동산 거품 붕괴 뇌관이 있느냐, 뇌관이 터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 하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경기도의 대형 평수들이 대거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건설업자들은요. 미분양이 나면 돈이 잠기잖아요. 돈이 잠기면 안 되겠다 생각에 이게 할인 판매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할인 판매. 이게 할인 판매까지 나오면서 사실은요. 부동산의 거품이 쑥 빠지면서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했었거든요. 2008년에. 지금 그런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험성이 큰데 실질적으로는요. 부동산 거품의 붕괴가 오히려 말입니다. 역전세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터지는 것은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에 특히 B아파트죠. B아파트에 터지지 않겠느냐 하는 시장의 전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실제로 지표를 보면 그렇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P가 쏟아졌어요. 마이너스 P가 쏟아졌는데 시장에서는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느냐? 비싸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9억 7천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11억짜리가 마이너스 P 1억 3천이 붙어서 9억 7천이 됐는데 인근 아파트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파트를 사지 누가 오피스텔을 사겠습니까? 오피텔도 안 삽니다. 아파텔도 안 산다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오피스텔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이게 올라가지도 잘 안 하거든요. 아파트는 단지가 있으니까 단지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P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매매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뭐 특히 아파트는 미분양, 오피스텔은 지금 아예 분양이 안 되는 거기에 돈이 잠긴다는 뜻이에요. 돈이 잠기면 여러분 그때는 충격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2020년부터예요.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었습니다. 2019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2023년에는 5만 5,327실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분양되는 많은 오피스텔들이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에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된 오피스텔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체들도 좋은 재료를 써서 고급 오피스텔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갔고요. 천정부지로 올라간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면 2020년부터 9만 6,330실을 지었죠. 2021년에 7만 7,000실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2020년에도 5만 7,000실, 그리고 2023년에는 5만 5,300실. 이러니까 물량은 넘쳐나고 가격은 올랐고 세율은 이게 1가구 2주택에 적용이 돼서 높고, 취득세는 하나만 살려고 해도 4.6%의 취득세를 내야 되고,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아무도 안 사면 안 사는 만큼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쌓여갈 수밖에. 쌓인다는 자체가 결국은 위기를 몰고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쌓여가는 것이 위기의 끝간대를까지 간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굉장한 위기로 올 겁니다. 왜 위기로 오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8년처럼 오피스텔의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서울에서 지밸리 라타 포레스트예요. 50가구 분양을 했는데 44가구 신청했습니다. 이게 신청했다고 분양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계약을 맺어서 실제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들어올지 봐야 됩니다. 인천은요, 숭이역에 엘크루가 있습니다. 161실입니다. 3가구 계약을 신청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해피투모로우 주디원 부산입니다. 49실인데 4가구 신청했습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그랑 라피에드, 이게 대전입니다. 832실인데 7실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견디다 못 견디면 결국은요, 할인 판매하거든요. 할인 판매해서 자금이라도 돌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인 판매에 돌입했을 때 과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계속해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참 쉽지 않아 보여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여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다른 게 뭐죠? 지금 미분양은 계속 쌓이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미분양이 쌓이는 대신에 이게 현금도 그만큼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현금도.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1년간 청약이 미달된 오피스텔이 이렇게 넘쳐나기 시작을 하면요, 결국은요, 이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부동산 거품 붕괴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뭐 엄청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시장에는요, 그 충격의 파고가 점점 다가온다, 저는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참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장의 위기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보는 관점을 좋다가 아닙니다. 경기가 회복된다가 아니에요. 경기가 회복이 아니라
더디게 약간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뭐 바닥을 치고 쭉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 힘들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약간의 변곡점에서 약간 위가 조금 들리는 그런 상황은 되지만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이 제 결론이었거든요. 앞으로도 말입니다. 예, 경기는 나빠질 거예요. 왜 나빠지느냐? 블랙스완이 한번 터지면 정신없고요. 이자 앞에 장사 없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결국 시장의 큰 흐름을 좌우할 겁니다. 통화 긴축은 계속되고 여기에 고금리가 계속된다면 버티기 어렵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